초3남아인데 6학년 1학기 하고 있어요. 빨리 하고 있네요. 최상위 S, 디딤돌 기본응용. 디딤돌 기본응용 최상위 S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극심화를 너무 힘들어해서 최상위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학원 선생님은 초등과정이라 괜찮다 하시는데 이러다 심화를 못 푸는 애가 되는 게 아닌지. 활용 응용이 잘 안 되는 아이라서 이렇게 선행을 계속해도 되는지. 지난번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상위 S가 쉬운 문제집이 아니에요. 최상위 S와 최상위의 차이는 최상위에서 하이레벨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 얘는 경시 문제예요. 경시 문제라는 건 극단적인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빼면 최상위 S하고 최상위는 난이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상위 S가 유형별 학습이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S 정도로 하셔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최상위에서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오히려 최상위보다 최상위 S가 공부하기에는 좋은 교재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상위는 하나를 못 풀면 연습할 문제가 없어요. 최상위 S는 하나를 못 풀어도 그걸 공부하고 나서 밑으로 연습할 문제가 3문제 정도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가 아이들을 테스트하는 문제집인가요? 우리는 아이들을 심화 문제집을 통해서 아이들을 테스트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최상위라는 최고 난도의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집을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약한 부분을 이 정도 수준의 문제집도 해보면서 약한 부분을 찾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 새롭게 배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최상위 S가 더 공부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최상위 S 정도로 하셔도 된다. 다만 초등과정이라서 심화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최상위 S 정도도 괜찮아요 라는 이제 생각과 함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초등은 심화 안 해도 괜찮아요. 심화는 중등 올라가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수학 공부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려운 문제, 이건 왜 어렵고, 이렇게 우리가 배운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심화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상위 S를 하고 있는데 더 심화 문제집은 잘 안 된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상위 S 정도면 디딤돌 출판사 기준으로 제일 난이도 높은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약간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지만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이렇게 차이 나는 거고요. 오히려 특정 단원은 최상위보다 최상위 S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최상위 S와 센 C를 비교하면요, 센 C도 센 문제집 자체가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집이고, C단계는 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 S, 센 C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난이도를 놓고 비교해서 이게 더 어려운 책이네, 이게 더 어려우니까 더 잘하는 애들은 이걸 풀리고,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중등 센은 많이 봤는데, 센은 이제 전체적인 구성만 봤지 어떤 부분을 제가 풀어보거나 아이들하고 공부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센이 좋지 않은 문제집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쓰던 걸 쓰게 되니까, 학원 강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센 C도 난이도의 종류로 보면 경시까지는 아니지만 초등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을 해놨으니까 문제 난이도로는 괜찮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출판사든 그래요. 난이도 차이가 조금씩은 날 수 있지만 더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걸 풀려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런 의도에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2학년 아이 원리셈 3학년 3권 풀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치다 보니 2자리 곱하기 2자리 곱셈은 세로셈은 그래도 이해하고 푸는데 가로셈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아마 세로셈은 이해하고 푼다기보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겠죠.
가로셈 같은 경우는 자리별로 풀어서 설명해 놨으니까 좀 어려워하겠죠. 가로셈을 가르치실 때는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하는 게 좋은데 3학년부터는 욕심은 많이 안 내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 고민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정확하게 돕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해를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끼리 하는데 뭐 100에 가까운 수, 예를 들면 뭐 이런 덧셈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두 자리이긴 하지만 두 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덧셈을 한다고 할 때 이걸 세로셈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잖아요. 그 얘기는 방법 자체를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답을 낸다 이런 거잖아요. 방법을 익힌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가로셈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98이네. 얘를 100으로 채우면 쉽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2만 빼면 153이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게 적는 게 필요할까요? 2 주면 100 채우고 53이네, 153이네. 이거 적는 거 필요 없잖아요. 암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요거는 좀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방금 질문에서 암산만으로 답을 적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셨지만 정답률이 높다면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요런 내용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암산을 하거나 손으로 쓰거나의 경계는 아이가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암산을 할 때 정답률이 높다면 그건 암산을 하는 게 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건 발달합니다. 아이의 머리와 논리가. 쓰는 건 암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는데 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답률도 떨어지고 느려지니까.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고, 근데 아이들은 그걸 습득하게 되긴 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답답하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니까 쓸 땐 쓰자, 이렇게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학은 반드시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쓸 때 써야 돼,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는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풀게 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됩니다. 당연히. 예. 특히 3학년 이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이상에서는 가로셈 자체에 대해서 큰 욕심을 내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초3 남학생이에요. 초등과정은 2학년 말에 다 끝났어요. 연산하고 도형 파트 위주로. 그 다음에 지금 3학년인데 중등수학 소인수분해 하고 있고요. 심화는 초등과정을 따로 하고 있는데 5-1부터 하고 있습니다. 센 C단계 쪽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보통 최상위 수학 정도는 풀고, 아까 질문하신 어머니인가 보다. 최상위 수학 정도는 풀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특목고 자사고도 생각하고 있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상위 S 정도로만 되나요? 물어보셨어요. 아까 제가 답변 드렸죠. 최상위 S 정도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센 C도 센 수학에서 심화 교재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중등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초등 고학년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중등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심화를 안 하고 가는 것도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집이 있는데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건가요? 요즘엔 다 최상위 한다고 하는데 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처음 거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 수학 어느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장님, 다른 학원 원장님이시죠? 최상위 S하고 최상위하고 놓고 보면 최상위 S 상당히 좋은 문제집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강의를 할 때 애들이 이걸 배우고 알았는지 확인하고 알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우리 수학 교육의 목적인데, 최상위는 비슷한 문제가 적거나 없어서 제일 뒷부분 하이레벨은
없어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도 안 풀리면 가르쳐주고 마는데, 심화 문제는 그 순간에 이해하지만 이게 기억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직접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해봐도 까먹는데 안 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아 하고 넘어간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최상위로 해야 어머님들 말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최상위 S 좋죠. 근데 최상위가 디딤돌에서 더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해놓고 제일 뒤에 어려운 두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최상위를 해야 어머님들 말이 없어요. 최상위 S 하면 뭔가 덜 배우는 것처럼 어머님들이 다 생각하셔서 상담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네. 이거는 학원에서 꼭 최상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엄마로서 아이들 제일 어려운 문제집까지 도전하게 하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위 S든 센 C든 각 출판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집, 경시 문제집은 따로 있고 제일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해놓은 것들, 그런 문제집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아직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하고 있어요. 원리셈은 7세부터 쭉 해오고 있고 사고력 하고 있고 교과까지 해야 될까요? 시간이 너무 안 나와요 하셨어요. 지금 2학년 초잖아요. 2학년 초에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과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셔서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도 있으시고 1학년인데 교과하고 있어요. 사고력은 안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님도 있으시고 2학년인데 사고력 하고 있는데 교과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있으시고 2학년 2학기를 기준으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요 시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교과를 해야 될 때입니다. 교과를 해야 될 때 원래는 3학년 1학기부터 하면 됩니다. 근데 2학년 2학기에 곱셈을 배우면서 3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어려운 문제집들을 심화 문제집들이 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실상 풀어보면 3학년 1학기로 넘어가면 반복되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에는 꼭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2학년 2학기 교과 자체가 시간 계산 이런 게 있어서 한번 해놓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 해도 됩니다. 근데 시간 계산도 사실은 3학년 1학기에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2학년까지는 그렇게 보면 2학년까지는 거의 연산 위주다. 연산 위주다. 보시고 진짜 교과의 3학년 그 공부로서 의미가 있는 내용들, 제 눈에는 저의 눈높이에는 그런 것들은 3학년부터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2학년까지 해서 교과를 안 하고 있는 거 문제 안 됩니다. 2학년까지 해서 2학년 1학기에서 하고 있는 건 문제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학습량을 많이 충분히 하지 못하는 아이,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게 너무 힘든 아이 같은 경우는 사고력 공부하던 부분을 교과로 전환해 주면 돼요. 3학년부터는 사고력 할 필요가 없어요. 사고력을 한다라고 하면 심화의 한 종류로 하는 거고 좀 더 영역이 이렇게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학년부터는 사고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사고력 자체를 다양하게 하시고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1학기부터 교과로 전환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 고민이 해결될 것 같아요. 다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있죠. 있지만 학습량이 그렇게 못 따라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2학년 남자아이고요. 사립초 다니면서 학습량이 많아서 수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소마에서 프리미어라고 하는 단계 하고 있고 사고력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고력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아이예요. 되게 어려운 과정 하는데도. 그 다음에 집에서 왕수학 기본편으로 2-1 했고 센으로 또 학교 진도하고 있고 기본은 쉬워하고 3단계는 좀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는 걸 싫어하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사고력 학원에서 최상위반 있는 아이가 생각하는 걸 싫어할 리가 없죠. 더군다나 그게 재미있다고 하는 아이인데 근데 엄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조급해질 뿐이에요. 네.
엄마가 문제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교과서형 문제집 2권은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2학년 아이고 지금 푸른 문제집들을 보면 저는 기본편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학년이면. 지금 사고력 학원도 다니고 있고, 연산도 하고 있네요. 연산도 하고 있고 하니까, 쉽다고 한 이 기본편 문제집 하시지 말고 한 것만 하세요. 2학년 때는. 네, 학교 시험도 있고 하셨다고 하니까. 기존에 왕수학 기본과 센 조합을 했었어요. 그럼 왕수학을 빼세요. 센만 하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정도부터 2권씩 하세요.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는 힘이 뛰어난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본서를 기본으로 하지 말고 디딤돌로 치면 응용을 하세요. 응용에도 앞에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응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심화서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2권을 하세요. 그 대신 연산을 잘 해줍니다. 연산을 잘 해주는데 교과샘처럼 교과 문제집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진도를 나가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샘 같은 문제집을 앞에 붙여준다면 더더욱 응용, 심화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